국민의힘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그렇게 물러난 이후에 드디어 그 국민의힘 경선이 선거관리위원회 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홍원 위원장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에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경선 룰에다 이제 그런 논란이 거세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보들을 만나서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에서는 먼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채택을 하자 하는 후보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대한다고 하는 후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르게 잘한 것이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해 보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보건대 국민의힘에 표를 안 주는 지역에서, 표를 안 주는 그 집단에서 국민의힘 지지표를 보내고 있다. 내놓고 있다. 이런 것이 참 두드러집니다. 올해 그 상황이 그런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경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중간 조직, 물론 이것은 실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하고 싶은 만큼 좀 가지고 놀다가 그냥 해체된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이 역선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세력, 이러면 많죠. 정치 세력 중에 국민의힘이 아닌 세력이 국민의힘에다가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민주당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또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말고 지지하는 정당이 정말 없다고 말하는 그 양심을 믿고 최소한 그렇게 한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지율이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적지만 이렇게 받으면 높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사서 일을 만드는, 그리고 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곳, 그러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도 그것도 이익을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론조사 계속 몇 % 이러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 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정식 기구가 생겼고 거기에서 할 때만큼은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그냥 답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채택한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봤던 그 가짜, 부풀려진 그 지지율, 그게 놓치기 아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도 그래서 도무지 설득력이 없고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대하는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정말 법을 몰라서 당원 당규도 못 읽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면 창피한 겁니다. 자기들의 당원 당규는 좀 읽고 얘기하자. 좀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가망이 없는 후보여서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당은 망해도 가짜라도 눈속임이라도 그래도 내가 좀 더 얻을 수 없을까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헌제 99조 제2항 그리고 당규 제69조 제3항 후단에 근거해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이나 당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체제가 벌여놓은 따지면은 그 법을 어긴 행위 뭐 이런 데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친 그런 모습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놓은 그 경선안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맞다. 그렇지만 당 최고위가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추인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 당헌 당규상 인정을 받으면서 수립돼 있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와서 좀 고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은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이 경선 과정에서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준이 아니라는 게 가령 있다고 합시다. 선관위가 와서 이거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게 뭐였지? 하고 아예 손도 안 대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고 선관위는 그냥 선관위 일을 하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당 최고위가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추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그날 경선준비위원회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가 이걸 만드는 것까지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최고위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수고했다. 이제 그거 그대로 두고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상관할 바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거 박스 개봉도 안 하고 그대로
선관위가 들어와서 그 다음 일은 처리할 거다. 어차피 선관위의 일이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최고위가 이렇게 했느냐? 아무리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게 당원당규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한 것이죠. 최고위의 입장에서는 당원당규상에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게 없고 따라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든 안이 또 어떠냐 하면은 당원당규의 위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추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애가 출생하지 않은 것이죠. 최고위에서는 전권을 선관위에게 넘긴다. 모든 것은 선관위의 권한이다. 바로 이것을 추인한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최고위 회의록에 경선준비위원회의 그 경선 룰, 경선안을 축조심사해갖고 요 조항은 안 되고 요 조항은 되고 요거는 다시 해갖고 오고 이렇게 내용 추인을 했는가? 그 회의록이 있는가? 최고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최고위는 그냥 박스를 들고 들어온 경선준비위원회한테 받아서 선관위에게 넘겼다. 택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후보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애초에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준이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도 갖다 쓰고 사람들에게 돈도 걷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권한 없이 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경준이의 권한을 경준이가 해놓은 그 안이 유효하다 이런 소리 하면 이준석 대표 당장 그 책임부터 져야 하는 겁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이러한 당원 당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선관위가 출범하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온갖 안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경준이가 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권한 없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저 자료 수집 정도라고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더 여러 언론 방송에서 내가 옳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 이 역선택 방지인지 뭔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라는 것이 왜 제대로 된 기관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립시다. 국민의힘 선관위 정홍원 위원장을 비롯한 이 선관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이런 법적인 기관입니다. 법적인 기관은 권한이 다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것이고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송을 많이 찍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8조 제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하기 위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는 무엇인가? 벌써 지난달 7월부터 우리가 경선준비위원회 자꾸 이름 나오는 거 7월, 8월에 걸쳐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는 뭐였냐? 이게 무슨 도깨비였느냐? 이렇게 물을 텐데 도깨비 맞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당내 경선하고는 관계없는 조직입니다.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을 합니다. 여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지 경선준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분명해졌죠. 그 다음에 경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경선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 규칙, 규정이 경선 룰입니다. 지금 경선 룰을 다시 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경선 룰은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원 당규가 직접 정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당원 당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경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딴 데서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을 하겠죠.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그 경준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 휴지 조각이다.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걸 그래도 한번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원 당규가 당원 당규대로 해라. 아니면 이것은 선관위가 해라. 이렇게만 정해놨습니다. 경준위가 해라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경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당규가 선관위가 해라라고 한 것을 경준위 안이 여기 붙어서 경준위 안에 구속이 돼야 된다. 경준위 안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 당원 당규를 중간에서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준비위원회가 됐든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든 안이 됐든 거기에 구속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만 당원 당규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경선 룰 가운데 당원 당규가 직접 규정한 게 무엇인가? 이걸 보아야 하겠죠. 이 당원 당규가 규정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못 바꿉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당헌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이라는 곳에서 규정을 하는데 제69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이건 알고 있죠.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이것을 합해서 결정을 하는데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은 사람이 적으니까 몇백 퍼센트, 몇 배로 환산을 하고 또 청년층은 또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환산을 하고 뭐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하는 이 가중치를 두어서 환산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부정선거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리마요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거인단의 투표,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환산하지 말고 그 순서, 그 득표한 율, 이거를 그대로 종합해서 선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9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 후보 당선자는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 집계 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가중치 환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거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것을 50, 50을 좀 변경해보자. 또 과정에서 일부에서만 써보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당헌 당규가 직접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헌 당규가 직접 규정하는 것 중에서 제69조 제3항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차 컷오프는 여론조사 100%라고 했다. 2차는 무슨 여론조사 70%라고 했다. 3차는 50%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거 다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차 컷오프라는 것이 무엇인가? 1차 컷오프의 대상은 이미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인 예비 후보자, 경선 예비 후보자가 아니고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선 절차입니다. 경선 절차에서 여론조사 100%는 안 됩니다. 당헌 당규가 선관위도 고치지 말아라 하고 50, 50으로 규정해 놓은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죠. 1차 컷오프 이런 말은 당헌 당규에 없고 컷오프가 됐든 뭐가 됐든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선은 그냥 당내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원 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발표해 놓은 것은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1차 여론조사는 100%다. 그게 당헌에 위반이 되고 또 곧이어 당규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1차부터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뭐 1차, 2차 그리고 최종 4사람을 남기고 한다는 그런 컷오프 또 뭐 마지막 거는 본 경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됐고 1차 컷오프라는 게 이미 경선 후보자 등록을 후보자마다 1억 원씩을 내놓고 등록을 한 이후에 경선 후보자로서 컷오프를 당하는 겁니다. 이 컷오프라는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경선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지금 잡아놓은 그 경선 과정을 그게 컷오프라고 했든 말하든 상관없이 철저히 당원 제69조 제2항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경선 처음부터 끝까지 50대 50으로 가는 겁니다. 선관위도 못 바꾼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당원 당규가 직접 규정한 거. 이거는 경선은 1차, 2차, 3차 모조리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로 가야 한다. 선관위도 못 바꾼다. 뭐 최고위가 끼어들어서 못 바꾼다. 이런 겁니다. 당원 당규에서 직접 규정한 것 중에 이제 당원에서 규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당규에서 직접 규정한 것을 보기로 합시다.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여기에 제4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 똑같죠? 당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당규도 당헌하고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대통령 후보자 경선은 시작부터 끝까지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간다. 이거 바꾸면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선관위에게 이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경선준비위원회라는 데서 1차는 투표 0%, 당원 투표 0%, 여론조사 100%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경선 2차 과정은 당원 투표 30%, 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 70%, 그리고 3차 마지막에는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는 당헌 당규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가령 범죄 수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경찰이 아닌 겁니다. 가짜 경찰인 것이죠. 더구나 이런 당헌 당규상의 조직도 아닌 경선준비위원회가 방금 이야기한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것은 당헌 당규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런 것을 아니라고, 경준이 아니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참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선 룰 가운데 당원 당규가 직접 결정한 거, 직접 규정한 거, 그거 봤습니다. 투표와 여론조사가 시종일관 50대 50이어야 한다. 이거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당헌 당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것을 봅시다. 역시 당헌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여기에서 제69조 제3항 후단을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 그리고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0, 50으로 정해놓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50% 부분, 이거를 언제 할 것인지, 그 일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당원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경선준비위원회 이야기는 꺼낼 필요가 없겠죠.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됐으니까 경선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 경선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인단 투표가 50%, 여론조사가 50%인데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가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50%에 대해서는 그 일정과 방법,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의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일관되게 50%다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권한이 있는 여론조사의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그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당헌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헌 제10장에는 보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규칙 이렇게 되겠죠. 제99조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특례 이런 것을 규정합니다. 제99조 제1항입니다.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바로 이 방식이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이것을 특례로 규정을 해 둔 것이죠.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 제99조 제1항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특례를 적용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제99조 제1항은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이제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역시 경선준비위원회가 이거 반대했다.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원 당규상 인정이 안 된다. 아예 경선이라는 그 과정에 입장도 못하는 사실은 그 없는 조직이다. 법상.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고, 이게 임의 규정이면 선관위가 하면 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선관위가 하면 되겠네 하는 것들이 당원 당규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보기로 합시다. 당헌 제99조 제2항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특례,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에 한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시행하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그런데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당원사항의 특례, 밖에서 말할 때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여론조사에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당규 제69조 제3항 후단을 보면 여론조사는 선관위의 권한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헌 제99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그 대상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의 방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여론조사의 방법에 포함되고, 그것은 당규 제69조 제3항 후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 대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법상으로는 국민의힘 당헌 제99조 제1항의 특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하지 않겠다 하면 역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걸 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적대적인, 혹은 국민의힘은 절대로 찍지 않을 이런 대상까지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됐을 때 당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온다. 그 나라의 경우에는 국익을 해친다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선거에 있어서는 서로 싸울 상대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국민의힘이 손해를 보도록 하는 그런 투표를 한다. 여론조사에 들어오게 해주면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황이 이러니까 국민의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헌 제99조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만일 후보자들이 힘이 세서 또 당내 입김이 세서 이 당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헌 제74조의 2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결국 경선에 관한 특례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즉 당내 경선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해서 정한다.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그 안에서 볼 때는 우리 당 이렇게 되겠죠. 우리 당을 지켜야 하는데 당내에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경선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들이 당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각자를 생각하죠. 그래서 심할 때는 결국은 당을 해치게 되는 선택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거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게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텐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죠. 이럴 때 당을 지키기 위한 그 특례가 바로 이렇게 2개나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특례를 채택하는 바른 선택을 하든가 거기에서 역시 힘에 붙이면 최고위원회까지 나서서 이 특례를 채택하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당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 놓은 것이죠. 이런 해당 행위, 이런 것을 해당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행위는 당을 해치기만 하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해가 대립이 돼서 도저히 당을 우선시 못하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세력이 크다. 이럴 때는 이 당헌을 지키고 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최후의 보루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은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의 그 경선 룰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정해놨다. 그게 1차부터 그러니까 뭐 15명인가 이렇게 되죠.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그 과정에서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연히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해야 하고 8명을 4명으로 줄일 때도 똑같고 4명 중에서 1명을 뽑을 때도 똑같이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해야 한다. 이건 당원 당규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그 말은 변경했을 때는 경선이 무효고 부정경선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 경선 룰, 그 부분은 50%로 정해진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을 그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 100% 한다, 70%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당원 당규가 50%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50%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서도 투표를 하도록 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것은 제대로 손을 봐서 지금 이 당헌 99조 1항에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만 이 여론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예 당헌 제5장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보충해서 10장 보칙에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결합해서 써야죠. 그래야 당을 지킬 수 있으니까. 즉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대표 이준석도
거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경선준비위원회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제99조 제1항을 채택할 것인가? 그거는 선관위가 정하면 된다. 그리고 선관위가 혹시 잘 못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심의한 것을 최고위가 다시 의결을 하는 그런 특칙이 하나 더 있다. 당을 지키기 위한 특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